안녕하세요. 루트 노동법률 자문 공인노무사 김영집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연차 유급휴가 회계연도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인 연차 유급휴가 입사일 기준을 듣지 않으셨다면 그 강의를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강의를 듣고 오셔야 오늘 강의가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란 입사년도의 다음해 1월, 입사년도의 다음해 1월 1일에 연차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입사일 기준은 뭐였습니까? 입사일 이후 1년이 되는 날, 1년이 되는 날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 게 입사일 기준이었죠. 근데 오늘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입사일의 다음해 1월 1일에 연차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인 회계연도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회계연도 기준에 따르면 다음해 1월 1일에 얼마만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입사일 기준에 비례해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만 갖고는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입니다. 입사일 기준에 따르면 2015년 7월 1일 1년이 되는 해죠. 이때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15개 발생하고요. 그리고 2017년 7월 1일에 가산휴가일수까지 하여 16일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2018년 7월 1일 16일이 되는 거고요. 가산휴가일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 1년이 되는 해가 언제입니까? 이때죠. 2015년 7월 1일. 자, 1년을 초과하여 2년마다 하루의 휴가가 추가가 되죠. 자, 그리고 또 2년마다 하루의 휴가가 늘어납니다. 자, 이게 가산휴가 일수죠. 그래서 2017년 7월 1일 하루가 늘어나서 16개 휴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때 언제입니까? 2019년 7월 1일 이때 17개 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난 강의 시간에 했던 입사일 기준입니다. 오늘은 회계연도 기준을 보는 거죠. 자, 2014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1년이 되지 않더라도 다음해 2015년 1월 1일이 됐을 때 연차 휴가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차 유급 휴가로 며칠이 부여될지, 자, 저는 이제 8일이라고 했는데 이 왜 8일이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보면 입사의 기준에 비례해서 회계연도 기준은 발생한다는 것이죠. 연차 휴가 일수가 입사의 기준에 비례해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8일이 되는 건데, 자, 왜 그러냐 하면 입사의 기준에 따르면 1년이 되는, 즉 12개월, 12개월이 되는 2015년 7월 1일 15개 발생했죠. 근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 6개월 근무한 게 됩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1월 1일. 따라서 12개월 근무했을 때 15일이 발생하니까 6개월 근무했을 때는 그 반인 7.5일이 발생하죠. 그걸 반올림 하면 8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15일. 자, 1년 12개월 일했을 때 15일 발생하죠. 자, 근데 6개월 근무를 했고, 네, 나누기 12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휴가가 발생할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근로자가 2014년 10월 1일 날 입사했다고 가정해 보면 이 몇 개월 근무한 겁니까? 10, 11, 12, 3개월 근무한 거죠. 3개월 근무한 겁니다. 따라서 이 식에서 여기 3으로 바뀌죠. 네, 그러면 3점 며칠 정도가 되니까 반올림하면 4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2015년 1월 1일에 4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산휴가 일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입사 기준과 유사합니다. 다만 기준점을 2015년 1월 1일로 잡는 거죠.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이 되는 2016년 1월 1일. 자, 1년을 초과하여 2년마다 하루씩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16일이 되는 겁니다. 또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니까 17일이 되겠죠. 언제입니까? 2020년 1월 1일에 17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입사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년이 되기 전에도 한 달 개근했을 때 하루의 휴가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렇게 발생한 휴가를 만약 사용했다면 2015년 7월 1일 발생하는 휴가일수 15일에서 사용한 만큼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도 회계연도도 같습니다. 2014년 7월 1일
1일부터 2015년 1월 1일 사이에 한 달 개근하면 하루씩 휴가가 생기죠. 자, 그렇게 생긴 휴가를 사용했다면 그 사용한 만큼 2015년 1월 1일 발생하는 8일에서 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휴가만 2015년 1월 1일부터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15년 7월 1일 한 달 개근해서 발생하는 휴가일수 하루인데, 자, 그렇게 해서 한 3일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발생한 3일을 다 썼다고 하면 2015년 1월 1일 발생하는 8일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는 3일을 빼고 5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 5일만큼만 2015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회계연도 기준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 휴가일수보다 작을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읽어보면,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휴가일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부족한 일수만큼 보존해 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입사일 기준 휴가일수, 이게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 휴가 제도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유급 휴가는 일단 인정이 되긴 합니다. 인정이 되긴 하지만 이 회계연도 기준 휴가일수가 만약에 입사일 기준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사일 기준 연차 유급 휴가 제도보다 적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서 휴가를 부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회계연도 기준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 휴가일수보다 더 많다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 휴가 제도보다 더 많이 사업장에서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고, 지금처럼 회계연도 기준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 휴가일수보다 작을 때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18년 12월 25일 날 퇴사했습니다. 그러면 1년이 되는 입사일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이 되는 2015년 7월 1일 15개 발생하죠. 다음에 15개, 또 그 다음에 가산 휴가일수까지 16개, 그 다음에 16개 해서 이 휴가일수를 다 합치면 62일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5년 1월 1일에 8일 발생하죠. 그 다음에 15개, 그 다음에 15개, 그 다음에 가산 휴가일수에서 16개. 그래서 이 휴가일수를 다 합치면 54일이 됩니다.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작죠. 자, 이런 경우에 회계연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 입사일 기준보다 8일이 적죠. 자, 그 8일만큼을 보존해 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적다면 입사일 기준대로 휴가를 부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을 하고 사업장이라면 8일만큼이 적죠. 이 8일을 어떻게 보존해 주냐면 수당을 8일만큼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이라고 해서 8일만큼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휴가를 8일만큼 더 사용하게, 입사일 기준처럼 으로 봤을 때 62일이 되게끔 8일을 더 사용하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보존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회계연도 기준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휴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다 또 제가 간략하게 하려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또 이해가 전혀 안 되신다면 저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죠. 이 블로그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기시거나 이 블로그에 제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저한테 전화하셔서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제가 제공하고 있는 그 강의를 듣고 이해가 안 가시면 언제든지 블로그에 글을 남기시거나 전화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